연재가 중단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웹툰 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댓글도 조회수도 하트도 증가하지 않았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작가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플랫폼에 접속해서 자신의 작품 페이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화팀 단체 카톡방은 더욱 처참했죠. 김미님이 나가셨습니다. 박성님이 나가셨습니다. 라는 알림만 줄줄이 떠 있었어요. 마지막엔 작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채팅창에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적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갔죠. 컴퓨터는 며칠째 꺼져 있었습니다. 태블릿도 스케치북도 모두 서랍 깊숙이 밀어 넣어뒀어요. 작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혼잣말이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삭제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라진 사람 같았죠. 냉장고엔 컵라면과 우유만 남아있었어요. 편의점에 나가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의 괴물도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죠. 새벽 2시 17분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작가는 깊게 잠들어 있었는데 메일 알림 소리에 깨어났어요. 화면을 보니 낯선 메일이 와 있었죠. 보낸 사람은 넷플릭스 아시아 콘텐츠 팀. 처음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피싱 메일이 워낙 정교하니까 가짜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메인을 자세히 보니 진짜 넷플릭스였어요. 메일 내용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넷플릭스 아시아 콘텐츠 팀입니다. 선생님의 웹툰 작품 잘 봤습니다. 혹시 이 작품을 영상으로 풀어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간단한 미팅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 연락드렸어요. 작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메일 서명란에 적힌 담당자 이름을 검색해보니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링크드인 프로필도 회사 공식 페이지도 모두 일치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야? 작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작품이 갑자기 넷플릭스에 눈에 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는 메일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읽은 건 아닌지, 다른 작가와 착각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작품 제목이 적혀 있었고 자신의 이름도 정확했습니다. 작가는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아침 9시에 바로 회신을 보냈어요. 미팅 가능합니다. 언제든 시간 맞춰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었죠. 몇 시간 후 답장이 왔고 다음날 오후 2시에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미팅 당일 작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점검하고 배경도 정리했죠. 정확히 2시에 화상회의방에 입장했습니다. 넷플릭스 쪽에서는 콘텐츠 기획팀 매니저와 아시아 콘텐츠 총괄 디렉터가 참여했어요. 생각보다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 선생님 작품의 독특한 점은 괴물을 내면의 상징으로 그려냈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스릴러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매니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일정도 상당히 빡빡해요. 웹시리즈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고 시즌 1은 6편 정도로 기획하고 있어요. 디렉터가 덧붙였죠. 그리고 원작자가 직접 각본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부 작가를 쓰는 것보다 원작의 의도를 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작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영상 대본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웹툰과 영상은 완전히 다른 매체였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미팅이 끝난 후 작가는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화 시나리오 관련 책들을 10여 권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유명한 드라마와 영화의 대본들을 구해서 프린트했죠. 식탁 위에는 각종 대본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킹덤, 성공한 한국 콘텐츠들의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씩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사구나. 이게 지문이고 이게 카메라 디렉션이구나. 작가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웹툰에서는 컷으로 표현했던 것들을 영상에서는 어떻게 풀어내는지 하나씩 익혀갔어요. 가장 어려운 건 시간의 흐름이었어요. 웹툰에서는 독자가 스크롤하는 속도에 따라 시간이 조절되지만 영상은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걸 담아내야 했죠. 1분 1초가 모두 계산되어야 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결과 작가는 하나의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의 크기는 침묵의 길이었어요. 중요한 순간일수록 대사보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작가는 자신의 웹툰을 다시 펼쳐놓고 장면 하나하나를 영상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 컷은 클로즈업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롱테이크로 가야겠구나. 머릿속에서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협업이라는 세계는 시나리오 초안이 통과되자 본격적인 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작가는 제작사 쪽 PD, 아트 디렉터, 촬영 감독, 심지어 미술팀과도 매일 회의를 했어요. 그동안 혼자서 상상했던 장면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기 시작했죠. 이 장면은 세트를 지어야 합니다. 색감은 어떤 쪽을 원하시나요? 미술 감독이 묻자 작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회색과 청록빛이 섞인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차갑지만 아름다운 공포랄까요? 각 부서는 빠르게 움직였고 콘티와 레퍼런스 이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작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더 이상 내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그 말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벅찬 감정도 안겨줬죠. 첫 리딩, 그리고 실감, 촬영 전 첫 대본 리딩이 있었습니다. 배우들과 제작진이 한자리에 모였고 작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자신의 글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말로 읽는 걸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 괴물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절 떠나지 않더라고요. 배우의 목소리가 떨릴 때 작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정확히 자신이 의도했던 감정이었거든요. 리딩이 끝난 후 배우 한 명이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좋은 글이에요. 감정이 너무 잘 전달됐습니다. 작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